홈런처럼 쭉 터지는 스윙을 위한 신개념 리얼 투자 프로젝트 주식쇼 스트라이크. 안녕하세요, 최리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장훈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또 하락했죠. 2,000선을 반납했습니다. 근데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거 뭐 2,000선 밑에 왔으니까 한번 사볼까 싶기도 한데 스페인 걱정에 스페인 그래 결과 보고 사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하고 그나저나 장욱 씨 걱정이 그 누구보다 됐습니다. 보유하신 종목의 흐름이 오늘 좀 심란했다면서요. 많이 심란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스페인도 걱정입니다만 네. 제 걱정이 더 앞서더라고요. 네. 사실 어제까지 제가 3연패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까지 진다면은 4연패. 그렇죠. 이제는 벼랑 끝에 몰리는 거거든요. 오늘 그 이성대 전문가가 저와 이 파트너가 되는데 네. 오늘 추천한 종목까지 매수해서 내일 만약에 다행히 승리를 거두면 문제가 없겠지만 네. 또 연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연패 되면 제가 시청자와 한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이성대 전문가가 나오시는데 그분 그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식계의 달마 집사님. 달마 집사님. 이게 시원하시잖아요. 네. 저도 5연패 하게 되면 다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예. 아니, 이걸 미는 게 아니죠. 양옆머리. 네. 예. 주변머리를 다 이렇게 밀어야 되니까. 네. 이렇게 밀고 나서 둘이 방송하면 정말 재밌겠네요. 네, 그렇죠. 멘토와 멘티가 어떤 헤어까지 어떤 커플로서, 그렇죠? 예. 주변 머리 없는 커플. 네.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다음 주에 북방, 네, 북방 오랑캐 머리. 제가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예, 뭐 나름대로 또 본인은 뭐 빅뱅의 누구 머리? 태양 머리. 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가 결과는 5연패한 다음에 누구한테 더 가까운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나저나 김수영 씨는 네. 3연승하고 있어서 조금 여유로울 것 같은데 스페인 문제는 신경 쓰시는가 그러니까요. 봐요. 스페인 문제 지금 뭐 내일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밤 뭐 스페인으로 달려가야 되나 지금 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나. 잠깐만요. 네. 아니, 지난주에는 버진 아일랜드 가서 돈 빌려 오시고 네. 오늘 밤에 또 스페인 가시고. 바쁘세요, 이분이. 바빠요. 마일리지로 가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라운지도 좀 쓰고 예 좋습니다. 그래요. 조금 여유 있는 분은 모르겠어요. 우리 김수영 씨처럼 시장 자체를 걱정하실 수도 있고요. 정말 내 종목이 너무 다급하게 수익이 안 나시는 분은 장우 씨 같은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이든 종목이든 저희가 확실하게 전망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식쇼 스트라이크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먼저 저희 셋과 함께하는 1부는요. 김수영, 장우 씨가 전문가 멘토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종목을 편입한 다음에 총 평균 수익률을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지 승패자를 가리는 배틀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직접적으로 전문가들이 살펴드리는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도 이어지겠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오늘 2부에서는요. 한만식 전문가님이 프로세스 기법 강의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도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 2부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김현장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전화는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31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무료 전화죠? 네, 그럼요. 그리고 문자는요. 013-3366-0110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사연을 함께 보내주셔야죠. 예를 들어 그렇죠. 어떤 사연이죠? 예를 들어서 저는요 결혼 자금을 통틀어서 주식을 샀는데 비중은 100% 샀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나고 있어요. 어쩜 좋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팔고 다른 좋은 종목을 살까요?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선착순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상담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주식쇼 스타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가 시작됐습니다. 1부는 철저하게 실전 수익률 중심의 대결로 꾸며지는 이름하여 주식 배틀 1억 쇼인데요. 오늘도 역시 김수영, 장우 씨를 도와 멘토링을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 듯하네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 그리고 이성대 전문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한 상세한 소개, 또 두 분이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는 잠시 후 멘티로부터 직접 듣기로 하겠고요. 주식 배틀 1억 쇼 먼저 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식 배틀 1억쇼는 김수영, 장우 씨가 각각 멘토 전문가와 짝을 이뤄서 주어진 돈 1억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 수익률을 비교하는 대결입니다.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을 김수용, 장우씨가 각자 하게 되고요. 이렇게 작성된 포트폴리오로 매일매일 수익률을 체크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쪽이 승자가 되겠죠. 하지만 주식 배틀 1억쇼 페널티도 존재합니다. 진 팀이 승리한 팀에서 지목한 종목을 팔아야만 한다는 건데요. 매도 종목 역시 전문가가 조언을 해주면 최종 결정은 김수용, 장우씨가 각자 내리게 됩니다. 만약 페널티로 매도시킨 종목이 예상과 달리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승리한 팀의 의도와는 다른 반전이 생기게 되겠죠. 네, 벌써부터 상담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하네요. 빨리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김수용, 장우씨를 도와 본격적으로 1억 불리게 도움 말씀을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어떤 장기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수용 씨.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어주실 분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니프티 50 종목 집중 투자, 카멜레온식 투자로 저위험 고수익 전략 투사, VIP 수익률 관리 전략을 공개한다.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의 멘토링 곧 시작됩니다. 네, 저위험 고수익. 요즘 같은 장에 정말 절실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 장우 씨 멘토분은요? 네, 오늘 저의 멘토가 되실 분은 세수하실 때 이렇게 시원하게 하시는 자, 주식계 달마 집사님이신 이성대 전문가입니다. 추세 시작점만 공략한다. 성장주,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 전문가의 멘토링 지금 바로 now 공개합니다. 네, 이렇게 이성대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부터 궁금했던 점이요.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은 왜 동방박사라 불리우시는지 네,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사실 동방박사가요. 미리 아기에서 탄생을 미리 알고 네. 이제 어떤 천체 물리학자로 그러던데 네, 별을 동방에 있는 쫓아갔었죠. 세 명의 박사가 별을 떨어지는 걸 보고 미래에 메시아가 온다 이걸 미리 예측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실제 경배를 했고 말 그대로 주식을 잘 하려면 예측도 잘 미래를 어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네요. 어떤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그의 그림 하에서 투자를 해야만 크게 큰 수익을 거액자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도 중장기 어떤 흐름, 시대의 흐름을 잘 보는 어떤 그런 전문가로 지금 뭐 알려져 있고 저도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도 동방박사처럼 미래를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장우 씨, 동방박사 몇 명이 왔죠? 동방 박사요? 네. 네. 몇 명? 7분, 8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유. 오랑캐? 미안합니다. 그래요. 잠깐만요. 지금 문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이성대 전문가가 어제 그 2부 방송을 하셨잖아요. 네. 강의를 그렇습니다. 하셨는데 예. 보고 그 대원강업을 5,540원에 매수해서 10% 매수했는데 네. 바로 오늘 수익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뭐 감사하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까 달마 집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어떤 장기가 있으신지. 애군을 쫓아. 외모는 제가 지금 살이 쪄가지고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옛날에 살이 좀 빠졌을 때는 최저 몸무게가 몇 킬로? 앙드레 아가씨 있죠. 안드레 테니스- 아가씨, 안드레 테니스 선수. 네네네네. 아, 에거스랑 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주 비슷하게 생겼다고 예.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모님이 요즘에는 브룩스이지? 그건 아니고요. 예. 뭐 그래서 옛날에는 하여튼 뭐 좀 괜찮았습니다. 예. 그 제가 아는 그 사우디 왕자 있거든요. 네. 그분하고 예, 진짜 오. 까따로 다음번에 그 사우디 왕자 사진 좀. 사진 갖고 오겠습니다. 예, 네. 뭐 에거씨의 사우디 왕자에 어떤 장기가 있으십니까? 우리 네, 사우디는? 저는 이제 주식 매매를 할 때 절대 추격 매수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전일 이제 2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 시작점만 공략을 합니다. 즉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전략을 하지 실제로 이렇게 추격해서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 항상 이제 매수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회원분들한테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항상 미리 준비를 말씀드리고 노림수를 가지고 종목을 잘 보다가 아. 충분히 이제 기다려서 매수를 딱 하는 예. 그런 전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 리치맵 전문가분들 정말 뛰어나신 분들인데 그러니까요. 특히 또 이성대 전문가 같은 경우는요. 사실 그 지난주하고 지지난주에 네. 대원강업, 그렇죠. 자화전자, 예. 현대하이스코 예. 강력하게 추천해 주셨고 저도 사실 매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전 매수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조금 그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아서 그렇죠. 예. 매수를 못했는데
매수했으면 네, 그러나 여기서 잠깐 매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수영 씨 누구시죠?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저번 주에 그 자화전자를 매수하셨다고 네, 했다가 예, 잘하셨네. 일단은 그 약간의 수익 실현을 하시고 파셨다고. 오늘 네. 예. 근데 오늘 또 다시 사신다고 저한테 네. 연락이 왔는데 제가 뭘 알아야 그래서 일단은 사지 마세요 그랬거든요. 일단 제가 그 말씀드렸을 때가 9,600원대 이제 처음에 여기 가져 나왔을 네. 때였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1,700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네. 다시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장세는 차트가 이렇게 좋고 이런 종목을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수급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회사 내용은 좋은데 수급이 안 좋아서 V자로 빠진 종목들이 V자로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자화전자가 그때 당시가 이제 저점이고 그때부터 이제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네, 얼마대? 한 지금 가격대에서 좀 밀리면 한 10,000원대 초반 다시 오게 되면 충분히 다시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10,000원대 잡으세요. 자화전자 자화전자.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뭐 분위기를 어느 정도 좀 간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실시간으로 2부까지 챙겨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전문가님들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어떤 종목을 얘기하셨는지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챙기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간단하게 오늘 시장 정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큰 그림을 잘 보신다는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이 박수권은 언제쯤 끝이 납니까? 실제 이제 3월 중순 정도 이후에 좀 방향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 또 계속 스페인 문제가 터지면서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제 FOMC 회의도 있고 내일 잘 넘어가더라도 아직까지 이제 큰 흐름이 박스권 상단 위로 이제 2,050포인트 이상 뚫고 가려면 결국은 모멘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모멘텀이 과연 뭘까 하면 지금 2,000포인트 이상에서는 기관들도 팔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오히려 팔고 있고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2,000포인트 이하에서만 연기금이 좀 사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물량 나오는 거 어느 정도 받아서 하반 경직선은 있겠지만 상단 밴드 뚫고 가려면 모멘텀이 과연 어떤 모멘텀일까? 지금까지 기대한 모멘텀 중국 관련 모멘텀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국 중국 관련 모멘텀이 오히려 또 악재로 작용하듯이 상당히 약화돼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월 둘째 주 정도로 다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둘째 주 정도 보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윗방향으로 좀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여기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과연 위로 가든 밑으로 한번 깨야 된다. 그래야만 밑으로 만약 1930대까지 가버리면 오히려 빠른 시간에 이제 반등을. 매기도 확산되면서 매매하기 좋은 장이 온다. 지금은 사실은 좋은 종목을 샀으면 평가수는 좀 나더라도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큰 수익. 여기서 계속 부안해동해서 단기 매매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손절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제 김수영 씨 포트를 보니까 계속 종목이 많고 비중이 막 70% 이상 주식을 사놔도 결국은 수익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죠. 괜찮은 종목 위주로 이렇게 편입해서 손절도 잘 안 하고 가서 주고 이익 실현하고 가는. 그죠? 예.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한 1, 2주만 더 기다리면 좀 지금보다 훨씬 좋은 장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단계다 이렇게 보시고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홍범 네. 박사님의 특기는 네. 뭐죠? 중장기인가요? 단기인가요?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저는 몇 개월 정도, 3개월, 6개월, 1년 정도 봤을 때 크게, 거의 다 맞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중장기. 작년 9월부터 뭐 IT 시대다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IT 시대는 이제 삼성전자 제가 2010년도 1월 4일 날 추천하면서 132만 원 했는데 목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는 이제 매도가 아니라 좀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더라도 기술적 매매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IT 종목에 많이 온 가격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IT 종목보다는 이제는 업종을 좀 보셔서 이제 조선주의 어떤 업종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 많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자동차 주 중에서 물론 현대 기아차도 좋은데 현대차도 한 32~33만까지 보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가격 경쟁력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 이런 종목 위주로 좀 바꿔가야만 지금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IT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선과 차 부품주가 갈 수 있다. 2012년 4월에 최병훈 전문가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성재 전문가님, 기간 네. 조정이 진짜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기간 조정이 벌써 이제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 오늘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며칠 동안 보면 아침에 이제 종목들이 거래가 돼서 막 이제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만주가 똑같아요. 채 안 되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많습니다. 네. 즉 너무나 이제 소외되고 이제 눈치 보기 장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관망하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힘을 많이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지수에 대한 당장은 이제 불확실한 면은 있긴 하지만 종목별로는 분명히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종목들 뭐 이제 지수는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는 지금부터 해서 이제 5월 15일까지 실적이 계속 이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현재 기관 매수가 지수는 안 좋은데 기관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이 스페인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대응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트 흐름으로 제가 잠깐 종합지수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전일도 제가 이제 출연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종합지수 1960포인트 라인 때 이 라인 때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인 추세가 이제 옆으로 횡보했다가 상승 N자로 바뀔지 아니면 크게 원형 천정형으로 해서 아래로 깨질지 이거 이제 기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점. 지금 1960포인트가 만약에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제 투자 전략을 만약 깨지게 되면은 현금 비중 80% 이상 유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지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나오는 거는 이제 다우 지수인데 다우 지수 12,700선 12,700선은 이전에 이제 작년 7월 달 그리고 8월 달 고점 라인 때인 저항선이었었는데 요번 1월 달 돌파를 한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지난 2월 달에 지지가 한번 됐고 또 한 번 요번에 지지가 됐는데 만약에 스페인 문제가 이제 우려가 된다면 우리 시장의 1960포인트가 다우지수에서는 12,700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래로 깨지게 되면 전체적인 상황이 기간 조정이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그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지금 지수대가 아직 그 라인 때 깨진 거는 아니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좀 이렇게 밑에서 사나가는 이런 전략을 하다가 이제 문제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는 좀 대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오늘 새벽에 이제 스페인 국제 문제가 이제 딱 가시화되는데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하십니까? 예상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그냥 무난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저는 그냥 시간이 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우려가 됐으면 스페인 주가만 빠지는 게 아니라 뭐 유럽에 이제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 같이 빠졌어야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은 상당히 급락을 했는데 4%.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크게 급락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우려를 할 뿐이지 이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작년부터 뭐 유럽발 악재는 큰 우리한테는 별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버냉키 아저씨가 한마디 하는 게 더 시청하지 않나요? 예, 그렇죠. 이제 뭐 유럽도 이제 북한처럼 어느 정도 학습 효과는 있는데 과연 스페인 덩치가 너무 크니까 또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 국채 입찰 결과 여러분 꼭 참조 좀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점검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김수영 장우 씨 포트폴리오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수익률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김수영 씨는요, 참고로 한국콜마를 20% 사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제일 위에 보이는 한국콜마, 매수가 안 된 것 같네요. 그렇지만 초록뱀이 약간 부진하게 돌아섰고, SL이 효자는 효자인 것 같습니다. 5% 넘게 수익률 1등, 역시 차 부품주가 끌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최병훈 전문가님이 나오셨을 때, 최병훈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언급하신 두산엔진이 힘을 내어주고 있네요. 한 종목은 마이너스, SL은 선전, 그리고 사고 싶었던 한국콜마는 안 잡혔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 포트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종목을 늘릴 수 있을런지 장우 씨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노무바이오가 효자 종목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고요. 로엔케이는 잡힌 모양인데 잡히자마자 손절된 것 같습니다. 동아약품은 잡혔는데 그래도 1% 가까운 수익을 내어주고는 있네요. 예, 종목이 불어난 것이 전체 평균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가 총합을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룰이 있죠. 총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을 내서 승패자를 가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김수용 씨가 3연승인데 과연 4연승 할 수 있을런지 총 평균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쇼 1억을 불려라. 김수용 대 장우. 오늘까지 이기면 김수용 씨 4연승, 장우 4연패 됩니다. 결과 한번 볼까요? 와!
김수영 씨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일 뿐 오늘 큰 차이가 납니다. 김수영 씨 네. 축하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귀신이에요 귀신. 네. 그랜드백화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두 종목 매도하고 한 종목 떨어졌죠. 딱 떨어졌더라고요. 아 정말 그 매도 타이밍이 좋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우리 예. 꽃미남 전문가님이 얘기해 주신 F4, 결과가 그렇죠? 네. F4 어제 꽃미남 전문가. 네, 누구죠? 고승환 전문가님. 고수아 전문가. 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알죠. 고수아 장난한 거예요. 그리고 예. 또 2주 전에 추천했던 두산 엔진 네. 최병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겨우 이제 올라가네요, 그죠? 네, 이제 든든하게 본격 또, 시작할 겁니다. 네, 시동 걸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고정현 전문가의 또 SL 잘 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메디톡스가 잡혔으면 엄청나게 이기는 아우, 거예요. 그럼 뭐 장훈 씨는 오늘 제가 그냥 다 삭발해 버리려고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정말 예. 귀신같이 그렇게 탁 집으신 거 보니까 예. 사실 저는 왜 주식 방송을 제가 이제 늦게서야 했나. 예. 사실 김수용 씨나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쓰레기 개미 시절 그냥 뭐 500원짜리 400원짜리만 사가지고 그냥 주식수만 늘려가지고 내가 뭐 큰 대주주인 것처럼 네. 그런 행복한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이렇게 돈을 많이 잃어봤지만 말이에요. 네. 미리 이분들을 만났으면 저희가 지금 막 여유롭게 생활할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 있으면 이렇게 안 되고 또 네. 이제 리치맨 전문가분들이 옆에서 다 조언을 해주시니까 네. 그 덕분에 네. 이렇게 되네요. 작년부터 이제 김수영 씨 같이 한 방송을 좀 자주 했었거든요. 근데 김수영 씨 잘하는 건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요. 투자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장훈 씨는 8분. 예.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는데 이제 시간이 이 방송 시간이 이제 1주, 2주 이렇게 지나면서 네. 이 두 분의 이제 성향 내공이 차이. 느껴집니다. 내공이. 아.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매일 이제 방송 출연하시다 보니까 네. 아시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좀 잘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노하우를 많이 쌓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촉도 생기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우리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수영, 장훈 씨처럼 내공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요. 자, 이제는 슬슬 공약이 현실화될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 씨가 5연승 그리고 장훈 씨가 5연패 하게 되는 날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장훈 씨? 뭘 또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래도 이제 스페인 내일 국채보다 임박해- 지금 제 앞가림이 더 걱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아니, 않습니까? 워낙 임박해서요. 지금 한 네. 번만 더 지시면은. 바로 이제 5연패를 하게 되면 네네. 네. 여기 제 주변 머리를 다 밀고 네. 네. 요 가운데 머리만 네. 이렇게 세워서 아니죠. 저 지는 거니까 하한가 머리죠. 지는 이렇게. 거니까. 네, 요렇게. 네. 여기 다 밀고 변발. 네, 여기만 이렇게 다 내려서 네. 이제 하한가 머리로 예. 네. 하한가 됐으니까 빨리 상승을 의미하는 네. 네. 하한가 머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 김수영 씨는요? 5연승 하게 되면은 근데 오연승하면 뭐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깔끔한 정장 입고 방송을 하기로 여보세요. 예? 그랬구로만요. 그랬나요? 레스토랑 제가요? 복장. 네. 언제? 빨간색 그랬구로만. 내가 언제? 예, 저희 방송 다 녹화돼 있거든요. 이겨도 참 고민이네요. 네, 그리고 이겨도. 얼굴도 네, 얼굴도 뭐 하기로 했어요? 네, 뭐 새까맣게 뭐. 내가 왜 그랬을까? 난 이렇게 이길 줄 몰랐어요. 아니 최병훈 전문가님 네. 오늘 이제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한 번 더 큰 도움 주셔가지고 5연승 하게 되면 저희가 공약이 현실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같이 방송하다 갑자기 이렇게 이벤트에서 공약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되면 끝날 것 같다 그랬는데 정말 끝나게 됐네요. 예. 그죠? 정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게임 오버 임박인 제가 거죠. 내일 네. 한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 넣으면 바로 이길 수 있는데 과연 이걸 해줘야 될까 두 분 다 벌칙 같아요. 이겨도 벌칙 같고. 예, 그렇죠. 참, 그 예. 고민입니다 지금. 도와 왜 우리 둘만 해? 맞아요. 에리나 씨는 왜 안 해? 해야죠. 아니 저는 5연승 5연패에 아무런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죠. 같이 한 식구인데. 다 같이 해요. 애들이랑 한 서로. 팀이에요. 아니 지금. 아니 저도 뭐 1억을 주고 돈을 불리게 해줘야 뭐 여기에 동참하죠. 그래요? 아니, 개인적으로 예. 1억을 지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의 어떤 그 인증샷을 찍어서 네.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 하지 마세요. 그건 더 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 모습 절대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지. 두고두고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에리나 씨는 드레스 입고 하세요 방송.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5연패 5연승이 되면 네. 아니면 그 색동저고리 입고 귀엽게 방송하시는 거. 네, 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걸로 하세요. 예, 좋습니다. 그럼 저도 좀 독특한 옷을 입고 예, 공약을 좀 그 축하하는 지저분한 건 거거든요. 여자분이니까 시키면 안 되고 예. 드레스나. 예, 드레스 입고 그 비키니나. 풍선춤을 추겠습니다. 됐죠? 네. 예.
풍선춤에 다들 별로 안 반겨하시는데 풍선춤은 빼겠습니다. 자, 그럼 김수영 씨의 포트폴리오를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이 하나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먼저 제가 오늘 갖고 온 한 종목이라서 이건 기존에 있던 포트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네, 봐드리도록 기존 하겠습니다. 포트. 먼저 제가 2주 전에 두산 엔진을 해드렸을 때는 2분기에 어떤 3개월 정도 보고 이 종목을 한 17,000대가 보고 이제 추천한 거라서 실제 이제 지금 장에서 오르락내락하는 어떤 갭 상승과 갭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 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들고 있다고 수익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갖고 있어도 안전한 현금성의 어떤 자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대된 종목 미리 선치를 해놓더라도 이렇게 산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산 엔진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상승 모멘텀 바로 조선 관련 물론 이제 기자재뿐만 아니라 엔진주기 때문에 결국은 수주 모멘텀이거든요. 이 수주 모멘텀이 살아야 돼 이 종목이 가거든요. 그래서 2분기 때는 1분기에는 두산 엔진 수주가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2분기에는 한 5,000억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두산 엔진 같은 이제 바닥에서 탈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잠깐 차트 한번 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횡보를 2주 동안 횡보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급등보다 좀 올랐죠. 워낙 지지부진해서. 그래서 내일같이 앞으로 이틀 동안 12,700원이 하늘색 선 이상을 돌파해 안착하게 되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14,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리고 이제는 2분기에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특히 수급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이 좀 사고 있는데 기관이 지난번부터 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거래는 아직 적은데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14,000원 내외 가야만 거래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거래가 터지게 되면 방향이 좀 잦지 않은 이제 수급도 개선되고 있자. 마지막 시세 원리 중에 가장 큰 게 가격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고 그다음에 에너지인데 이 가격과 시간이 좋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수급만 붙어지면 이제 시세를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 없는 구간이 이제 좋다.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SL 같은 차트 보시면 이것도 바닥 2만 원 이 검정색 선을 깨고 지속 하락했다. 드디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서 너무 낙폭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19,5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계속 좀 들고 가시면 수익이 더 확대. 이익이 조금 5% 났다고 이 장에서 지금 5% 나오면 상당히 크겠죠. 하지만 조금 낮다고 가는 것보다는 좀 이익이 날 때는 크게 좀 확대를 하는 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 비쁘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초록뱀은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는 좀 약하다. 그래서 초록뱀 같은 경우에 내일 정도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초록뱀은 오히려 내일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또한 거래도 없지만 소형주고요. 그래서 모멘텀이 없다. 초록뱀은 물론 올해 300억 정도 매출하고 영업이익률 한 15% 나오지만 이걸로는 그 전에 다 반영이 됐다. 그리고 종편에 대한 수혜는 가거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런 모멘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초록뱀으로는 매도하고 가자.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디톡스는 우리 김수영 씨는 못 잡았는데요. 네, 혹시 아주 잡은 좋습니다. 분들이 계실까봐. 네, 사실은 메디톡스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네, 그렇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이틀 동안 급등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왜 이러냐면 또 실적도 1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도 계속 좋아지고 있거든요. 치료제가 지난 4분기부터 이제 수출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이 기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세가 이번 일주일 나기 때문에 이거는 주로 보시면 2주 정도 가고 다음 주 정도 한번 고가가 나오지 않을까.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계속 좀 들고 가자. 사신 분 있다면 지금은 겁낼 필요가 없다.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3월 8일부터 한 달 동안 조정을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가면 항상 주가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시세를 크게 나기 시작 거래가 실렸습니다. 거래가 실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것은 자 먼저 무조건 팔면 안 돼.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자 여기 주가가 이렇게 가고 있죠. 가고 있으면 결국은 가다가 항상 1단계 상승을 반등을 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두 번째 나오면 그때 한 이익 실현을 80%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 지금은 즐길 때다. 계속 좀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좀 괜찮은데요. 초록뱀은 조금 포트에서 제외해도 괜찮겠다. 일단 김수영 씨 참고하고 계십시오. 이번엔 네. 장훈 씨 포트폴리오를 이성대 전문가님이 좀 살펴주시죠. 네, 포트가라고 할 게 없이 이제 두 종목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원래 한 종목이었어요, 제까지. 네, 뭐 두 종목 다 어떻게 보면 실적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시장에서 과연 이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후바이오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후바이오 그때 이제 편입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가 재차 다시 이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실망감을 약간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작년 2월달, 올해 2월달이죠. 올해 2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이제 한번 눌림목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한번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 해서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좀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뭐 그냥 무난한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평가돼 있고 이제 아직 뭐 시세가 된다면 출발을 하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간중간에 대량 거래가 터져 있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가 이제 한 70만 주 정도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또 50만 주 정도 터졌고, 그 다음에 또 60만 주 이렇게 중간에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올라가면서 쉬고 차트상으로는 아마도 저는 이제 이런 거래량을 누군가는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좀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당장은 이 종목은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즉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매집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내용만 봐서는 지금 분명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농후바이오는 조금 교체 매매했으면 좋겠다. 동아약품은 무난하니 좀 괜찮아 보인다. 장욱 씨 역시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각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은 받아보았고요. 김수영 씨가 4연승에 빛나기 때문에 이제는 두 종목이네요. 봐줬더니 한 종목 더 불렸어요. 네. 장욱 씨 포트 가운데 한 종목 매도시키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결정 시간 10초 드릴게요. 지금 농후바이오 동아약품 있으니까 지금부터 10초 드리겠습니다. 그걸 이제 농후바이오 계속 보니까 네, 최종 이제 페널티를 위한 전략 타임 끝이 났습니다. 김수용 씨가 과연 장욱 씨 포트 가운데 농후바이오냐 동아약품이냐 한 종목을 매도시켜야 되는데 결정은요? 네. 그동안 뭐 이틀 봐줬어요. 예. 네. 근데 이게 뭐 리얼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계속 봐주면 시청자분들이 뭐야 짜고 하는 거야? 뭐야 쟤네 네.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리얼인데. 그렇죠. 농후바이오 매도. 매도. 농후바이오 매도 어떻습니까? 네, 뭐 아니, 그것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걸 매도시키면 승부의 세계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사실 네.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해온 그죠? 어떤 분신 같은 농후바이오인데. 참 저에게는 효자 종목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한 3연승 이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100년 만년 갖고 갈 수 없는 그렇지. 거고. 출가할 때가 됐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장욱 씨는 져서 사실은 포트에서 매도를 당한 셈인데요.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 네. 농후바이오 지금 뭐 종목 네. 사실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향후 네. 전망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뭐 이제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네. 아까 그 동아약품이나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중간에 이제 상당히 큰 대량 거래가 많이 터져 있습니다. 즉 거래를 실으면서 보통 이제 이렇게 거래가 실으면서 이제 매집 단계가 되고 또 쉬고 또 거래 실으면서 쉬고 이런 과정이 계속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 과정, 즉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이제 또 새로운 기간하고 거의 기간 조정이 맞물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평선들이 수렴이 돼서 여기서 올라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지난 2월 달처럼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일단 좀 더 이제 여기서는 포트에서는 빠지지만 밑에 이제 손절 가격을 13,800원 정도 놓고 네. 좀 더 기다려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목표가 17,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정고점 부분은 넘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어제 저랑 그 전화 통화하신 네. 그 시청자분도 저희 방송을 보시고 농후바이오를 아, 매수하셨어요. 근데 목표가까지는 뭐 그래도 네. 무리 없다. 어느 정도 이제 주식은 이제 목표가를 정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대응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800원 딱 정해놓고 손절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문자가 하나 온 것 같네요. 농후바이오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아쉽다고. 근데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손절 가격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홀딩해도 좋다고.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장욱 씨가 패해서 상대팀이 매도시킨 종목이라 종목은 괜찮다고 하십니다. 공자. 자,
종자지요. 예, 그래요. 개량해야지요. 인간 게놈 프로젝트. 자, 이렇게 되면 룰대로 장우 씨 포트폴리오에서 노바이오는 내일 시가로 매도 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승에 빛나는 우리 김수영 씨 포트를 더 빛나게 만들어주실 분이 오셨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네. 준비하셨나요? 지금 시장이 좀 아직까지 이제 어떤 모멘텀이 없는데 그 사이에서 조금 시장이 지지부진하지만 그래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한 개 가져왔거든요. 그걸 게임주인데요. NC소프트를 좀 오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네, 한 종목 딱 갖고 왔는데요. 종목이 사실 많이 산다고 뭐 돈 되는 게 아니라 한 종목 가지고 그럼요. 집중 투자해서 손실 안 보고 기다렸다가 먹고 나오면 되죠. 그죠? 그래서 네. 혹시 이제 김성 씨는 네. 게임주가 가려면 네. 게임주가 왜 가겠어요? 뭐 주가가 사람들이 게임주 살 때 주로 뭐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만약에 조선주 같으면 수주 모멘텀이 나오면 계속 좋으면 주가를 계속 가거든요. 그러면 게임주가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될까요? 일단 모멘텀이 뭐 상승도 뭐 어떤 신작, 아, 재밌는 신작. 네, 예. 게임 좋아하시나 봐요. 저 NC소프트 리니지 1, 2 다 해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시구나. 빛나는 활도 제가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이템 좀 구매하셨어요. 저 만렙이에요. 맞네. 용어가 전문 용어가 막 네. 이 다크서클도 다 네. 그쪽에서 얻으시고. 그럼요. 저는 뭐 예.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제 갑옷만 팔아도 얼만데. 네. 제 갑옷. 최병훈 전문가. 정답입니다. 정말 이게 게임주도 마찬가지 신작이 출시가 되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고 신작이 출시되면 또한 그 인기가 좋다면 네. 근데 실적이 또 반영되기 때문에 중장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작년 11월부터 계속 빠졌어요. 빠지다가 그때부터 이제 실적도 둔화되고 있어서 지금도 1분기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올 걸로 보여요.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할 거로 보이지만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향후에 이제 어떻게 이 새로운 이제 신작을 네. 일정이 나오거든요. 그 발표를 할 텐데 그 발표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올해 3분기, 2분기 말 정도에 신작을 이제 상용화 시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매출도 반영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모멘텀이 하나가 더 있는데 해외 쪽에 또한 모멘텀 길드워 2가 또 3분기에 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실적이 안 좋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보면 살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신작 출시 모멘텀 바로 블레이드 앤 소울이라고 3차 CBT 를 이제 토요일 날 하는데요. 그때부터 일정이 발표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6월 말 정도에 이 신작이 상용화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모멘텀은 이제부터 반영된다. 그래서 실제 주가는 3월 17일부터 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앞으로는 뭐 이번 주 발표한 거 보고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위로.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지금 현재 31만 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사실은 좀 셌습니다. 셌는데 전체 시장뿐만 아니라 장중에 단기 매매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종가로는 원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잠깐 하락할 때 마이너스권 사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자 보시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지금 이때부터 시작 3월 중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하늘색 선인데 요 위에 돌파한 상태에서 이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으면 조정받고 다음 주는 양봉이 뜨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렇게 양봉 떠서 가게 되면 이 목표가 이 근처까지거든요. 35만 원 정도. 그래서 목표가를 35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지난번에 사실상 이 주식은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상승해서 작년 11월 때부터 하락을 해서 하락은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작 기대감에서 한 31만 원, 30만 8천 사면 35만 원까지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기관이 네. 5거래일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건 그렇죠. 왜 그러죠? 이 종목은 이제 기관성에 계속 기존의 산업종 포트에서 많이 있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사면서 1차적인 외국인 사서 어느 정도 올라왔거든요. 지금 최근에 산 것은 3월 중순부터 올라온 건 외국인 사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 종목이 끌어올린 것은 외국인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게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물론 외국인의 어떤 매매 패턴 올라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기관들 매물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서 이제는 이 가격대에서 그렇게 파는 것보다 오히려 신작이 출시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매수 전환되는 그런 시점 임박돼 있다. 그래서 현재 어떤
매물 이제 기간의 매물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걸 예상해서 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기간과 외국인의 어떤 매매는 팽팽하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특별한 것은 크진 않지만 기간만 파는 게 좀 줄어들면 바로 외국인의 어떤 힘으로 계속 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38만 원까지 갔었다가 이 블랙앤소울이 뭐 언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다음 달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25만 원까지 갔던 NC소프트입니다. 이제 30만 원은 확실히 안착한 상황에서 전문가가 NC소프트를 사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수영 씨 마음에 좀 아팠습니까? 네, 뭐 제가 이 회사 나오는 게임을 또 해봤던 유저고, 그렇죠. 활도, 네. 활, 뭐 이도 뭐 다 해봤거든요. 갑옷, 예. 갑옷, 네, 마법 캐릭터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방학만 되면 대학생들이 PC방에 꽉 전부 이 게임을 해요. 네, 김수영 씨는 방학이 아니어도 언제나. 저는 365일에 했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앞으로 뭐 6월달 이제 6월 말에 이제 여름방학 되면은 더 이제 잘 되지 그렇겠죠. 매출이 오르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는. 장우 씨는 보기에 어때? 상대팀 종목이지만. 본사가 삼성동에 있습니다. 알아요. 네. 예. 그 현대백화점 옆에 네, 있는데 떡볶이집 뒤에. 그렇죠. 어우 잘하시네요. 저도 그 아이템을 사러 본사까지 가곤 했었는데 네. 네. 혼났죠? 그리고 네. 제가 그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아는 게 뭐냐면 직원 복지가 상당히 잘 돼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만큼 회사가 탄탄하다는 거거든요. 내 종목을 왜 이렇게 칭찬해요? 아 그렇군요. 별론 것 같습니다. 별로입니다. 걷다가 NC소프트 이제, 안 땡깁니다 저는. 예. 예. 야구팀도 이제 생겼거든요. 네, 전 넥슨만 땡깁니다. 전 카트라이드만 합니다. 예, 그 NC소프트 야구팀은 진짜 네. 정말 안 좋을 때 야구팀 만든다 그래서 화들짝 많은 분들 놀라게 만들었던 그 야구팀인데 어쨌거나 지금 주가는 많이 회복했습니다. 저 참고로요, 저희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종목들 있잖아요. 혹여나 김수용 씨 그리고 장우 씨가 서로 이렇게 배틀을 벌이다가 포트에서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은요, 저희가 언제나 문자나 전화로 상담을 꼭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를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요. 013-3366-0110번이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도 저희가 언제나 받고 있잖아요. 리치맵 전문가들의 무료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리치맵 홈페이지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www.richmap, richmap.co.kr입니다. 종목에 관한 상담 전문가한테 직접 하셔도 좋고 저희 방송 통해서 무료 문자나 전화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장우 씨 포트폴리오를 이제 조금 구원해 주실 이성대 전문가님 오늘 종목이 궁금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네. 사실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대원강업, 네, 그리고 그렇죠. 자화전자, 현대아이스코 세 가지 종목이 제가 매수가 됐다면 네. 다 진짜 일주일 만에 10% 이상씩 그렇죠. 수익을 내고 예. 있는데 제가 그걸 못 잡은 게 진짜 한이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매수가 선정에 조금 신경 써주시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를 이제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할 예정입니다. 그냥 아, 편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원강업을 매수한 타이밍을 잠깐 한번 네네.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차트상으로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대원강업을 이제 가지고 나온 날이 실제로 이제 이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250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관심이 없고 이제 조정받을 그런 자리였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때 체결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에도 이제 한 번도 이제 그 가격대를 가지를 않고 오늘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혹시 이 종목을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회사에 대한 이제 영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처도 이제 다변화될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동사의 주가는 이제 새로운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시점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제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드렸는데요. 그런 시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그런 종목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가져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추천할 종목,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어제 제가 이제 어제 이 시간 끝나고 2부에서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은 알고는 있습니다. 아시죠? 예. 네. 세아베스틸은 그 특수강, 그리고 이제 대형 단조, 그리고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그 제품 그 사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네. 특히 이제 특수강 쪽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수강이라고 하면은 그냥 강철에다가 새로운 이제 다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보다 이제 더 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 철을 갖다가 우리가 특수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박 엔진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만드는 데 쓰이는 게 이제 이 특수광입니다. 근데 동사를 제가 이제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 하면 예. 그 3월달 그 특수광 판매가 그 사상 최대 그러니까 오. 월간 최대 그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마진은 좀 줄어가지고 실적은 약간 줄었어요. 네. 특수관 가격 자체가 좀 떨어지나 보죠.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1분기에 600억 정도 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걸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냐면은 그 1분기는 실적이 600억으로 약간 좀 안 좋은데 2분기에는 800억 정도로 이제 증가할 전망입니다. 한 30% 정도. 네. 그러니까 모든 주가의 움직임은 항상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때가 저점이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을 때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안 좋았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상으로는 추세가 새로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시점이라고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역시 추세의 또 시작점 공략. 그렇죠. 예. 차트 흐름으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가지고 나왔을 때가 이제 48,500원 뭐 요 라인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크게 이제 관심은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작년 9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하락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드디어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침부터 좀 쌀 때 편입을 좀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만약에 어저께 이 시간에 출연했다면 이 종목을 갖고 나왔으면 수익이 될 수도 있었겠죠. 예. 근데 근데 이제 이제 더 큰 수익. 예. 그렇죠. 제가 그래도 지금 오늘 하루 올랐지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지금 현재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달 기간 정도 해가지고 목표가 한 62,000원 정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고점 라인 때였던 62,000원 라인 때 요 정도까지 하면은 거의 한 수익률이 지금에서 이제 한 25%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 포트를 구성을 할 때 가벼운 종목들은 이렇게 많이 못 싣거든요. 근데 포트 비중을 뭐 한 30%에서 40% 정도 실어서 이렇게 편입을 해도 된다. 이렇게 이 종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때요? 저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어떤가요? 오늘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자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없다가. 그러니까 추세 진짜 시작이 많네요. 그럼요. 예. 네. 제가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한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는 이제 어저께 제 방송에서 노림수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사고 싶은 종목을 계속 관찰을 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그렇죠. 계속 예. 관찰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매수를 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제가 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만에 어저께 이제 처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고 네. 오늘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뭐 제가 이제 원하는 기준에 맞는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네. 있겠죠. 김수용 씨, 뭐 상대편 팀의 종목이지만 세아베스토는 어떻습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좀 하는데. 네, 세아베스틸 뭐 괜찮아요. 네, 저도 사실 탐나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예, 시초가에 작게 만들어야. 사고 싶네요. 근데 사고 싶은 종목이고 아직 사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 막 시작한다니까. 네, 아까 이성대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62,000가도 PER 뭐 10배도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고 네. 이제 시작하는 건 충분히 또 대형주가 하기 때문에 아마 성수기가 또 도래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같이 좀 전체 시세가 좀 나지 않을까 네, 뭐 그렇게 단기보다는 보여집니다. 중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한 달 뭐 예. 25% 수익 얘기하셨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네. 있죠? 맞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 종목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이제 심팩이라는 종목입니다. 그 국내 이제 최대 프레스 전문 기업입니다. 중소형 프레스 장우 씨 쪽에서 모를 것 같아요. 심팩 알죠? 심팩 소생술 아니에요? 심팩 소생술. 예, 영어로 심팩입니다. 예, 영어로. 이건 심폐소생술이죠. 예. 네. 프레스에 넣고 싶네요. 예, 프레스가 보도할 수, 예, 예,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내 점유율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300억 정도 이제 증설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일단 전망을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영업이익이 거의 한 3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17% 증가하는 그런 실적을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네. 동사가 이제 이 프레스 기계가 이제 자동차 쪽에 원래 이제 요즘에 자동차 업황이 아주 좋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매출이 높았는데 이 회사가 이제 가전 쪽
가전 쪽에도 이제 프레스 기기를 납품을 하는데 최근에 TV라든가 이런 쪽이 잘 안 팔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서 OLED TV를 하반기에 출시를 한다고 이런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반기 때 이 회사가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바로 오늘 나왔다는 거죠. 네. 하하, 삼성전자인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차트 흐름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 이 종목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올라가기 전에 지금 현재 가지고 나온 상황인데요. 저는 이제 추세의 시작점이라고 제가 판단되는 자리만 공략하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 한 5,300원에서 5,600원 사이에서 이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약간 다지는 중이네요. 예.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나왔으니까 아마도 이제 가겠다. 위로 출발을 하는 현재 시점이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목표 가격. 그래서 일봉 좀 크게 네, 보여주시면. 일봉을 한번 크게 볼까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6,400원대까지 올랐다가 이제 숨고르기 과정이 이제 5,400원 정도까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 과정이 끝나고 재차 올라갈 걸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뭐 이제 꼭 사야 되니까 아침 시초가로 일단 할 거고요. 역시. 예. 그리고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에서 한 10% 정도 더해서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는 그런 모멘텀이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손절 가격은 5,350원 뭐 밑에 라인 때 여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손절 가격을 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십니다. 시작할 때 바로 잡겠다. 차체나 TV 프레임을 또 찍어내는 심팩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제 최종 선택은 저희 룰대로 김수용, 장홍 씨가 내리게 되는 겁니다. 전문가가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내 마음에 안 차면 포트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자, 김수용 씨, 장홍 씨 지금부터 심사숙고할 수 있는 최종 전략 타임 10초 드리겠습니다. 이걸 리더하죠. 네, 주어진 시간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4연승에 빛나고 있기 때문에 김수용 씨의 최종 선택이 저는 더 궁금합니다. 김수용 씨 결정하셨죠? 네, NC소프트 15% 매수, 좋습니다. 초록뱀 매도. 아, 우리 최병훈 전문가의 네.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네요. 이제 진가를 안 나봐요. 바로 들으시는데요. 예. 근데 아니 왜냐하면 SK 이노베이션을 언급하셨는데 정확하게 딱 목표가를 아니, 사실 씹으신 금방 분이기 제가 때문에. 이 NC소프트 예. 괜찮다고 뭐 게임도 좋아하시니까 15% 비중을 20%까지 높이자고 했더니 전혀 안 난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비중은 예, 15%까지만. 비중은 양보 못했어요. 초록병을 파니까 조금 비중. 아, 그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예. 아, 들켰군요. 예, 좋습니다. 대신에 초록뱀은 좀 안 좋다고 하니까 또 솔깃하셔서 곧바로 그거는 매도하겠다. 그러나 HS소프트는 내가 사고 싶은 만큼만 사겠다. 이렇게 또 심지가 5% 양보 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나중에 또 크게 후회할 수도 있는. 아니 그 지난주에 예. 생각나요. 그 뭐 매수가를 정해주셨는데 매수가를 김수홍 씨께서 저는 300원 낮은 가격 잠깐만요. 김수홍 씨 계속해서 그 매수가 때문에 좀 네. 약간 다투시고 장훈 씨가 그러는데. 계속 좋은 종목을 매수가 때문에 놓치거든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그 매수 가는 종목은 저가에 딱 매수 저희가 저가에 어느 장중 저가를 보고 그게 매수가를 적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못 예. 잡아요 거의 다. 그래서 대충 괜찮은 건 지난번에 제가 월요일도 이제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목요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리고 목표가 같거든요. 그러면 맞아요. 대충 그냥 사야 되는 거예요 가는 것은. 그런데 계속 못 사시는 저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가격은 이제 예, 다 따라가잖아요. 그냥 그대로 해요. 네. 오늘 그러면 NC소프트도 제시하신 가격인 아, 거죠? 그럼요. 예. 30만 8천 원. 네, 예. 308,000원.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김수용 씨는 초록뱀이 조금 찝찝해서 일단은 빼고 교체 매매로 NC소프트를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비중은 15%. 정리는 잠시 후에 제가 대신 해드립니다. 장우 씨는요? 네. 저는 그 달마 집사님이 항상 보니까 매수가와 저희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종목 세 가지 네. 놓친 게 아쉬워서 내일은 세아베스틸 시초가로 그렇죠. 예. 40% 비중을 시켰습니다. 아까 물량을 좀 확실하다고 해서. 그리고 예, 예. 심팩 SIMPAC 심팩 네 심폐 소생술이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심팩 자 심팩은요 비중은 30% 시초가로 매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만약 내 시초가는 무조건 잡는다고 하니까 잡히긴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적인데. 예, 장우 씨가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5연패를 안 하기 위해서 내일이 18, 금요일인데 왜냐하면 아니죠. 실적까지 잡으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예. 스페인 문제가 전강후약으로 밀린. 네 긍정적으로 끝날 걸 예상해서 네. 네네. 오늘 그 2천선을 약간 지지 못했거든요. 제가 볼 때 약간 낮은 가격이 근데 출발. 아니, 잠깐만요. 스페인 문제 저는- 해결되면 시초가 뜨겠죠. 그러니까 바로. 저도 읽었거든요. 그러면 시초가 사면 안 될 텐데. 네, 이성대 전문가님이 약간 비싸게 지금 사네. 네, 최병훈 전문가님이 얘기하신 거 듣고 진짜 스페인 잘 풀려서 시가 뜨고 시가 그다음에 쭉 떠버리면. 운동으로 밀리는 정강후약. 이거 아닌데 이런 표정. 아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은 살 때는 가격에 상관없이 사야 되는데. 그런데 내일은 좀 계획을 그거보다도 했으면 내일이 경기에 네. 이제 승패가 좌우된 5연승. 아 밀면 되죠. 뭐가 두렵습니까? 예? 아니 똑같이 예 전문가 이성대 아니 전문가 아니요. 진짜 최병훈 전문가님 지적이 맞으시는 게 뭐 그 다음에 올라가더라도 내일 수익률에 도움이 안 되면은 네, 이거는 이제 내일 오연패로 가는 하루인데. 거거든요. 밀면 돼요. 걱정 없습니다. 환영입니다. 쿨하네요. 좋습니다. 쿨한 두 분. 네. 또 헤어까지 쿨하게 주식은 맞추실 왜 때. 합니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맞습니다. 내일 하루 밀고 그 다음부터 수익률 쭉쭉쭉 나가서 네, 5연승하고 또 5연패를 만들면 되는 거죠. 또 길르시면 되잖아요. 오래 걸리긴 할 것 같아요. 근데 네. 상당히 머리 안 자르시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이성대 전문가님도 기르시면 되죠 하는 거 보니까 내일 자체는 어떻게 될지 은근히 오연패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안 아,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아예 가능합니다. 아, 예, 충분히. 예. 네, 매수가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 거죠? 네, 바로 사겠습니다. 아침에. 예. 장우 씨도 역시. 예,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사신대요. 그래요. 자, 이제 김수영 씨 포트폴리오부터 좀 바뀐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김수영 씨 최종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라 초록뱀이 없죠. 예, 초록뱀을 빼시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부터는 빠질 거예요. NC소프트를 15% 신규로 사고 싶다라고 희망을 하셨습니다. SL 지금 비중이 꽤 센데 SL이 비중 큰 만큼 수익도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엔진도 슬슬 선박에 이제 엔진 시동 걸리는 소리가 나요. SL이 무려 5% 이상 수익 보고 두산엔진도 플러스가 뜨는 순간 초록뱀을 잠깐 이렇게 좀 빼고요. NC소프트를 한번 실어봅니다. 30만 8천 원 정도의 매수 희망가를 내거셨습니다. 내일 매수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장우 씨 포트 한번 열어보죠. 자, 장우 씨 포트폴리오가 이제 슬쩍슬쩍 조금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된 종목도 하나 들어오고요. 예, 심팩 내일 무조건 잡겠다라고 얘기했고 무엇보다 세아베스틸이라는 종목을 40% 내일 시초가 무조건 매수 외치셨습니다. 동아양품이 이제 농바이오와 교체돼서 혼자 쓸쓸하게 남아 있었었는데 내일 무조건 종목은 세 가지로 불어는 날 것 같습니다. 세아베스틸, 심팩 모두 다 시초가 매수 내일 희망하고 계십니다. 잡히긴 확실히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주식 배틀 1억쇼 재밌습니다. 내일 수익률은 어떨지 기대도 되고요. 수익률을 떠나서 내일 정말 5연승, 5연패가 나와서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들이 아주 독특한 장우 씨와 김수영 씨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꼭 내일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무료 문자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까요? 013-3366-0110번입니다. 자, 상담 원하시는 팀 그리고 종목에 얽힌 사연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종목 상담 김현장 코너 이어지겠습니다. And when you're needing your space to do some navigating, I'll be here patiently waiting to see what you find. And in the end, you're still my friend. At least we did intend for us to work. We didn't break, we didn't burn. We had to learn how to bend without the world caving in. I had to learn what I got and what I'm not and who I am. But I won't give up. God knows I'm tough. 네, 김수영의 김장우 씨의 장자를 따서 만든 종목 상담 코너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무료 문자와 전화 모두 다 상담 받고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팀, 멘토 전문가를 지목해서 상담받을 수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즐겨 보십니까? 네네, 즐겨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김수영 씨, 장우 씨 가운데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 원하세요? 아, 장웅 씨요.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고민되시는 거 제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이성대 전문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어떤 종목이 이렇게 궁금하세요? 아, CJ 제일제당을요. 네. 35만 8,200원에 30%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하. 아유, 그래서 요즘 입맛도 없으시겠네요. 네, 요새 살맛이 안 납니다. 아이고. 자, 비중은 얼마나 갖고 계세요? 30%요. 30%요? 네. 알겠습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떤가요? CJ제일제당. 네, CJ 제일제당 매수 가격이 35만 5만 8,200원이요. 35만 8,200원이요. 그러면 매수하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아,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거의 제일 고점에 사고 그다음에 네. 사자마자 이제 계속 밀린 거네요. 네네. 그죠? 제가 아까 그 추세의 시작점만 제가 공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추세의 끝점이. 추세의 마지막에 딱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기대감이 있어서 좀 네. 분위기 나쁘지는 않은데 당장은 이제 많이 오른 폭에 대한 이제 조정 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추세의 시작점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이죠. 이동평균선들이 대부분 이제 수렴이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자리 네. 뭐 한 29만 원 요 정도였으면은 뭐 요 정도라든가 좀 올라올 때 샀으면은 크게 부담이 없으셨을 텐데 지금 35만 8천 원대면은 뭐 아주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회사의 이제 어느 정도 회사 가치라든가 이런 거는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고 특히 이제 2분기 실적은 좀 돌았을 거라고 대부분 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이 오른 폭에 대해서 조정 과정이 나오지만 재차 다시 이제 31만 원대 정도 되면 저는 다시 상승 흐름으로 탈 것 같습니다. 위로.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기다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네. 대신에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정리를 하시지 말고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 다시 상가격으로 재차 이제 이런 패턴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세가 시작되고 수렴되고 다시 이제 또 추세가 시작이 되는 그런 과정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는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뭐 한두 달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정리를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항상 손절 가격은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시면 그 스트레스 받고 속만 상하고 오히려 이제 주식에 물려 있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을 못 사는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번에는 꼭 손절 가격을 정해놓고 이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으로서는 한 31만 원대 정도 저점으로 해서 돌아왔을 것 같으니까 좀 기다리는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 과정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아래쪽으로 좀 더 그 기간 조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2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든가 제가 좀 전에 방금 보니까 전망 보니까 2분기 때는 실적이 좀 좋다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4월 달이 2분기의 첫 번째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4, 5, 6이니까 언제 한 이제 4월 달, 5월 달, 5월 중반 지나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실적에 대한 가시화가 되면서 다시 재차 상승 흐름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정 과정은 좀 한 달 정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달 후에는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런 걸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수 가격까지는 올라올 것 같습니까? 예, 매수 가격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기운 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요새는 너무 빠져가지고 살맛이 안 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다 그 매수가까지 올라올 겁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손절 가격을 안 지키게 되면 또 안정하게 되면 다른 거 좋은 종목을 살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얘기 참 와닿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폭발 중인 문자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수용 씨. 네, 수용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울 반도체 26,950원, 아. 동국제강 23,000원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라고 동광마사님이 지난주에 그 동국제강 네. 목표 주가는 23,500원 주셨었는데. 네, 네. 지난 25,000원 정도인데 오늘 이제 23,000원 끝났죠, 그죠? 네. 좀 21,500원까지 가다가 다시 내려갔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로 보는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철강과 화학 종목은 이제 중국 관련 모멘텀이 나와야만 이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아직은 뭐 수급도 안 받쳐주고 모멘텀도 없고 그런 상태라서 계속 바닥권에 또 동국제강 같은 게 역사적 계속 2007년도 이후에 바닥권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이제 19,600이 저가이기 때문에 이제 저가 밴드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손절보다는 오히려 계속 갖고 있다가 한 27,000원까지는 이제 2분기 지나면서 모멘텀이 중국 관련 모멘텀이 나오면 오히려 그때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계속 좀 들고 가시고 특히 서울 반도체 같은 거는 위에 지난번에 저는 이제 22,900원까지 목표가 갖다 내려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반드시 지금 이제 다시 22,000대 왔는데 저도 이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홈런주에서 중기적으로 22,000원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좀 기다려서 27,000원 중장기로 가도 되겠다. 그래서 계속 서울 반도체 들고 가는 그런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할 때는 아니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될 때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좀 낫다. 그래서 길게는 뭐 다음 달까지만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좀 기다리는 것을 손절보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 동국제강 손절 마시고요.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장우 씨가 좀 문자 상담 도와주시죠. 네. 울트라건설 4,300원, 수산중공업 2,190원 두 종목을 30%씩 가지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네요. 손절해야 되는지 꼭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종목을 의뢰하셨네요. 울트라건설하고 수산중공업이요. 네, 일단 울트라건설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 차트 흐름상으로는 뭐 상당히 이제 뭐 급등락이 나오는 이제 테마주에 섞인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거의 뭐 한 200억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회사 내용을 봐서는 작년에 몇백억 적자가 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저는 과감하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가격에 상관없이 저는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들고 나온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그래도 대부분 다 흑자가 나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몇백억씩 다 흑자가 나는 이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네. 그런 종목들만 충분히 매매를 하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이제 위험하지 않고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은 적자가 많이 난 상황에서 그냥 기대감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종목들은 차트상으로는 다시 이제 재차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차트보다는 내용을 보고 일단 이제 이 종목은 좀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이죠. 네. 수산중공업은 2,190원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현재 보시면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보면 추세가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이 차트를 볼 때 네. 그 이동평균선이 이제 딴 사람들하고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추세가 이제 명확하게 확산되고 이제 수렴되는 이런 과정이 보이는데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2월 달에 이제 새로운 추세가 한번 시작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숨고르기가 나오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새로운 추세가 여기서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전고점 이상 한번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신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고점을 이은 이 위에 저항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가 지금 보시면 한 2,300원 가격대 정도 되는데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한 2,300원 정도 보고 한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울트라건설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산중공업은 더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영 씨 그리고 장우 씨 팀 중에 어떤 팀 원하세요? 김수영 씨요. 아, 김수영 씨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프로 자주 보고 계세요?
예, 매일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O일을 네. 12만 6천 원에 샀는데요. 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10% 비중은 정도 어떻게 샀는데 10%요. 다행히 10%시네요. 네. 네. 자, 그럼 최병은 전문가의 진단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언제쯤 사셨어요? 작년 11월 달에요. 11월 계속 빠졌죠, 그죠? 네. 다른 정유주와 다르게 뭐 SK이노베이션은 내려왔다 또 19만 원부터 계속 빠져서 어느 정도 올라왔었는데 이 종목은 힘도 못 쓰고 오늘도 겁나겠습니다, 그죠? 왜 자꾸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제 정유 쪽에 많이 안 좋았는데요. 삼성이 이제 정유 판매 쪽에 관여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그런 이슈 때문에 그렇고 사실 가격은 바닥권이거든요. 바닥은 이제 저평가 구간에 이제는 진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기적으로 한번 이제 11만 원대 초반에서 추천을 한번 했었는데 바로 손절은 10만 8천에 손절가로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난번에 저점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네. 최근 들어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하다가 여기서 반등을, 모멘텀이 좀 약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부터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이렇게 거래는 뭐 오늘 좀 많이 터졌고요. 기관이 좀 팔면서 그렇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가격이 바닥권에 와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현재는 좀 12만 원대 사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손실이 크지만 저 바닥권이죠.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 바닥권에 와 있으면 이중 바닥, 삼중 바닥에 와 있죠. 이렇게 삼중 바닥에 와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이제는 잠깐 더 빠지더라도 여기서 손절은 벌써 늦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종목의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11만 8천 원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22평선, 12평선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모멘텀이 악재가 좀 있어서 그렇지만 결국 이 정도 22평선, 12평선 보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모멘텀 여러 가지 있으면 화학주 관련된 정유주는 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부터는 정제 마진이 좀 이제 좋아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팔기보다는 들고 가라. 이렇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한 12만 정도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손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 사가지고 손절하고 다른 종목 사봤자 안 돼. 이걸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저는. 그럼 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한 3개월만 보셔도 충분히 회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 보시고 적정 주가는 한 대다수 정권사는 13만에서 1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고는 적정 주가는 현재 12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만 7천이 제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릴게요. 그러면 사신가격 근처에서는 좀 파시는 게 좋고 그때 팔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유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 SO 이렇게 있으면 지금 탑픽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왜냐 탑픽으로 보냐면 해외 쪽뿐만 아니라 중국 그다음에 울산이라는 정설을 계속합니다. 정설을 계속하면 캐파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좀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SO일은 이제 정설에 대한 큰 게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종목이 정유주 할 때 정유주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그렇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매스커 회복할 것 같아요. SO일 상담해드렸고 이번엔 세 번째 오늘 전화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굉장히 밝으신데 김수영 씨, 장우 씨 어느 쪽 팀으로부터 상담받기 원하세요? 장웅 씨의. 오늘 장우 씨 인기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장웅 씨. 네, 리치맵의 장홍입니다. 예, 예, 우리 시청자님 그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그 호남 석유에. 호남석유요. 예, 아유, 비싼 주식 사셨네요. 매수가는요? 37만 6천 원에 15%에. 37만 6천 원에 15%. 자, 알겠습니다. 어떤가요, 호남석유? 호남석유 매수를 언제 하신 거예요? 2월 중순쯤에 했습니다. 아, 2월 중순이요? 네. 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빠진 거죠? 예. 예, 바로 일단은- 빠졌는데 지금 요 근래 조금 올라가다가 또 내려왔다가 계속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네. 못 움직이고 있어서 그 이유가 뭐 때문인지 좀 궁금하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호남석유 그리고 LG화학 특히 화학 종목들은 이제 한 달 정도 기다리면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아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가격대는 바닥인데 새로운 이제 모멘텀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금 중국 시장이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약간 쉬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 중국 시장이 한 달 정도 있으면 아주 크게 올라가는 새로운 상승 추세로 시작을 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호남석유라든가 이런 화학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지만 재차 다시 사신 가격까지 올라간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호남석유가 최근에 이제 좀 안 좋았던 거는 1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2천억. 근데 좀 약간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는 좀 감소를 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은 증가를 한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좋은 실적은 아닌데 요번 이제 다음 실적이 2분기 실적이 거의 한 3천억 가까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기에는 실적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밀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기다리시면 다시 사신 가격까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그리고 이 KP케미칼하고 합병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KP케미칼하고 합병 때문에 이 종목이 원래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합병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요번에 15일 날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합병을 하더라도 이제 주식 매수 청구가 할 수 없게 이렇게 됐다고 며칠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합병하고는 이 회사하고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는. 원래 이제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비싸게 사줘야 되니까 회사가 이제 손실이 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목표가는 얼마 정도 가겠습니까? 저는 뭐 이제 크게 봐서는 좀 40만 원 이상 충분히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에 이제 좀 시간을 갖고 올 하반기 이상 보시면은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자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요. 네. 예, 잠깐만 좀 찾고 있습니다. 계속 너무 많아가지고 예. 문자가. 예. 호남석유. 예, 호남석유인데 네. 잠깐만 이 작가님 이게 네, 네. 찾으려고 그러면 작가님이 자꾸 이걸 쳐가지고 네. 내려가거든요. 아, 여기 나왔네요. 예. 자, 호남석유인데 31만 8천 원에 15% 오늘 매수하셨다고 하네요. 오늘요? 네. 예. 오늘 잘 적은- 사셨으면은 추세 시작점인가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한 달 정도 있다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차트를 하나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게 이제 중국 시장 차트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이제 돌아서야지 본격적으로 돌아서야지 이제 전체적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국 시장이 바로 여기서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즉 옆으로 횡보 기간이 한 달 정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출발해서 올라갈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호남석이 지금 오늘 싸게 사신 거는 박스권 대응, 즉 한 5% 정도 올라오게 되면 매도하시고 다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문자가 왔는데요. 네. 동국제강 서울반도체 상담해 주셔서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라고 네. 문자 왔습니다. 예. 그래도 잘 견디시면 네. 이렇게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은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제 손절할 영역이 지나가지고 이제 바닥권이라면 기다려서 오히려 한두 달 더 기다리더라도 본전 이상에서 파는 게 훨씬 더 그 정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여기 또 뭐 오벤 또 규동 20% 계속 가지고 김수영 씨가 저한테 보내준 거군요. 예, 예. 오벤트는 저희가 저녁을 먹는 아, 것이고 예. 규동은 메뉴죠. 예. 잠깐만요. 저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아까 그 너무 좋은 종목 추천을 네. 해주셨는데 그 무료 방송 어떻게 들으면 또 수익을 예. 낼 수 있나요? 제 무료 방송을 어저께 이제 저녁에 이제 이 방송 2부 끝나고 이제 저녁에 했고요. 올해는 이번 주에는 이제 일요일 날 저녁 8시에 하니까요. 그때 오시면은 이제 종목 상담이라든가 새로운 종목들 많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던 네 분, 김수영 장우 씨, 그리고 최병훈 이성대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내일장 위한 전략 세워주실 분이 있습니다. 한만식 대표님의 프로세스 투자 기법 역시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내일장 위한 공략주도 준비 중이시랍니다. 지금까지 최혜리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